어머님, 혹시 요즘 계단 오를 때 숨이 차고 밤에 잠도 잘 안 오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년의학과 전문의 32년차 이연욱입니다. 어제 68세 박순자 어머님이 응급실에서 저를 붙잡고 울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어머님들이 매일 당연하게 하시는 그 행동들이 술보다 5배나 더 위험하다는 걸요. 여성의 수명을 확 줄이는 최악의 습관 5가지. 술은 고작 5위입니다. 1위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어머님도 100%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전혀 모르고 계시죠. 66세 한옥자 어머님도 그랬어요. 혈압 180, 당뇨 200으로 가족들이 장례 준비까지 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 방법으로 2달 만에 혈압약을 절반으로 줄이고 손주 업고 놀이터에서 뛰어다닐 정도가 되셨어요. WHO에서 경고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65세 이상 여성 10명 중 9명이 위험하다고 말이에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손주들과 뛰어놀기까지 하는 건 기본이고 주변에서는 20년은 젊어 보인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분들이라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5위는 과도한 음주입니다. 많은 어머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생님, 저는 소주를 일주일에 한 병을 나눠서 마셔요. 젊을 때보다는 덜 먹는데. 그런데 바로 그게 함정입니다. 60대 이후에는 똑같은 술 한 잔이 30대 때보다 3배나 더 오래 몸에 남아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경희대 의대에서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60세 이상 여성의 알코올 분해 능력이 30대의 3분의 1 수준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소주 한 잔을 마시면 젊을 때는 2시간이면 빠졌는데 이제는 6시간이나 걸린다는 뜻입니다. 서울 강북에 사시는 68세 박미순 어머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매일 저녁 소주 반 잔씩 드셨어요. 건강에 좋다고 해서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3개월 전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30대 수준으로 나빠져 있었어요. 정상인보다 3배나 높았거든요. 국립보건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60세 이상의 여성이 매일 소주 반 잔만 마셔도 심장질환 위험이 4배, 골다공증 위험이 3배나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잠이에요. 술을 마시면 잠이 잘 온다고 생각하시죠?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술은 깊은 잠을 망가뜨려요. 겉으로는 잠든 것 같지만 뇌는 계속 깨어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날 더 피곤하고 머리가 아픈 거예요.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매일 술을 마시는 60세 이상의 여성은 치매 위험이 2배나 높다고 합니다. 술이 뇌 속 독소를 제거하는 걸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박미순 어머님은 제 말씀을 듣고 술을 끊으셨어요. 2주 만에 잠이 깊어졌고 한 달 후에는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첫째, 술 대신 따뜻한 차를 드세요. 캐모마일 차나 라벤더 차가 좋습니다. 둘째, 꼭 마셔야 한다면 일주일에 한 번 소주 반 잔이 한계입니다. 셋째, 술 마신 날에는 물을 평소보다 2배 더 마시세요. 하지만 여러분, 5위가 술이라는 건 4위부터는 더 심각하다는 뜻이에요. 특히 4위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모든 어머님들이 매일 하시는 일인데 치매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4위는 불규칙한 수면과 낮잠입니다. 선생님, 나이 들면 잠이 불규칙해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님들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완전히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잠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잠의 패턴이 망가지는 거예요. 하버드 의대에서 20년간 뇌과학을 연구한 결과를 보니까 충격적이었습니다. 불규칙한 수면이 뇌 속 독소 제거를 80%나 막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잠자는 동안 뇌가 청소를 하는데 잠이 불규칙하면 청소를 제대로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독소가 쌓여서 치매가 오는 거예요. 인천에 사시는 72세 김영희 어머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평생 교사로 일하셔서 정말 규칙적인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수면 다이어리를 써보시라고 했더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매일 잠자는 시간이 2시간씩 달랐거든요. 어제는 밤 10시에 잤는데 오늘은 12시에 자고 내일은 11시에 자고 이런 식이었어요. 더 문제는 낮잠이었습니다. 점심 먹고 소파에서 2시간씩 주무시더라고요. 조금만 눈 감으려고 했는데 깊게 잤어요 라고 하시면서요. 존스 홉킨스 의대에서 2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어요. 수면이 불규칙한 60세 이상의 여성은 치매 발병률이 일반인보다 3배나 높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뇌에는 24시간 시계가 있어요. 이 시계가 망가지면 몸 전체가 고장 나기 시작합니다. 김영희 어머님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냥 건망증이겠지라고 하셨는데 검사해 보니 치매 초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가장 무서운 건 낮잠의 함정입니다. 2시간 이상 낮잠을 자면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럼 다음날 또 피곤해서 낮잠을 자게 되죠. 완전한 악순환입니다. 국립수면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더 놀라워요. 낮잠을 2시간 이상 자는 시니어는 밤잠의 질이 50%나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세요. 주말에도 예외 없이요. 둘째, 낮잠은 20분이 한계입니다. 그 이상은 독이에요. 셋째, 오후 3시 이후에는 절대 눕지 마세요. 넷째, 자기 2시간 전에는 TV와 휴대폰을 끄세요. 김영희 어머님은 이 방법을 2주만 따라 하셨어요. 밤에 깊게 주무시기 시작했고 3개월 후에는 기억력 검사에서 정상 점수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직 3위부터 1위가 남았어요. 특히 3위는 혼자 사시는 어머님들에게 정말 치명적입니다. 영양실조와 우울증을 동시에 가져오는 무서운 습관이에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3위는 혼밥입니다. 선생님, 혼자 밥 먹는 게 뭐가 나빠요? 편하고 좋은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님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에서 충격적인 발표를 했어요. 사회적 고립이 흡연보다 건강에 더 해롭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혼자 밥 먹는 게 담배 피우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65세 최정자 어머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 혼자 사시게 됐어요. 처음에는 이제 내 맘대로 살 수 있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6개월 후에 응급실로 실려오셨거든요. 영양실조와 우울증이 동시에 왔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혼자 밥을 먹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첫째, 식욕이 없어져요. 사람은 함께 먹을 때 더 맛있게 느끼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둘째, 대충 먹게 돼요. 김치와 밥만 먹거나 라면으로 때우는 경우가 많아져요. 셋째, 말할 사람이 없어져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는 날이 늘어나죠. 서울대 사회학과에서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혼밥을 하는 60세 이상의 여성의 우울증 발병률이 일반인보다 6배나 높다는 거예요. 최정자 어머님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혼자가 편해요 라고 하셨는데 점점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시더라고요. 밥도 안 드시고 씻지도 않으시고 하루 종일 누워만 계셨어요. 가장 무서운 건 악순환이에요. 혼자 먹으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럼 더 적게 먹게 되죠. 영양이 부족하니까 기력이 없어져요.
그럼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아지고요.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경고했습니다. 혼밥을 6개월 이상 지속하면 인지 능력이 20%나 떨어진다고 말이에요. 경로당 조사를 해보니까 더 놀라웠어요. 10명 중 4명이 약값 때문에 끼니를 거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 대부분이 혼자 드시고 계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경로당이나 복지관 식당을 이용하세요. 사람들과 함께 먹는 게 중요해요. 둘째, 가족이나 이웃과 한 달에 2번이라도 함께 드세요. 셋째, 혼자 드실 때도 상을 정성스럽게 차리세요. 본인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중요해요. 넷째, 전화 통화하면서라도 드세요. 누군가와 소통하는 게 도움이 돼요. 최정자 어머님은 경로당에서 점심을 드시기 시작했어요. 2주 만에 웃음이 늘어났고 한 달 후에는 요리 모임까지 참여하게 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직 2위와 1위가 남았어요. 특히 2위는 정말 심각합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신 어머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습관인데 심장을 직접 공격하는 무서운 독이에요. 과연 무엇일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혹시 혼밥을 자주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바로 2위는 감정 억누르기입니다. 선생님, 우리 세대는 원래 참고 사는 게 미덕이었어요. 화내고 우는 게 창피한 일이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님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바로 그 참는 마음이 몸을 죽이고 있습니다. 연세대 의대에서 3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가 충격적이에요. 감정을 억누르고 사는 60세 이상 여성의 심혈관 질환 위험이 일반인보다 6배나 높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화를 참고 슬픔을 참고 억울함을 삼키며 사는 게 심장을 직접 공격한다는 뜻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70세 이미자 어머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평생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사셨어요. 시어머니한테 혼나도 참고 남편이 화내도 참고 자식들이 속 썩여도 괜찮다만 반복하셨대요. 그런데 작년에 갑자기 심장마비가 왔어요. 의사들도 깜짝 놀랄 정도로 건강해 보이셨는데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감정을 억누르면 우리 몸에서 무서운 일이 벌어져요. 첫째,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계속 나와요. 이게 혈압을 올리고 심장을 괴롭혀요. 둘째, 몸에 만성 염증이 생겨요. 이 염증이 혈관을 막고 뇌를 공격해요. 셋째, 면역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작은 병에도 쉽게 걸리게 돼요. 스탠포드 대학에서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감정을 참는 사람들의 세포 노화 속도가 일반인보다 2배나 빠르다는 거예요. 이미자 어머님도 그랬어요. 나는 강한 사람이야. 뭐든지 참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셨지만 몸은 정직하게 반응하고 있었거든요. 가장 무서운 건 감정 억압의 대물림이에요. 어머님이 참고 사시면 자녀들도 감정 표현을 못하게 돼요. 가족 전체가 감정을 꽁꽁 싸매고 살게 되는 거죠. 국립정신건강센터 조사를 보니까 더 놀라웠어요. 감정을 억누르는 60세 이상 어머님들 10명 중 8명이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심장질환의 전조 증상이에요. 이미자 어머님은 심장마비 후에야 깨달으셨어요. 내가 평생 내 마음을 학대했구나라고 하시면서 펑펑 우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눈물이 치료의 시작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감정의 이름을 붙이세요. 지금 화가 난다, 슬프다, 억울하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둘째, 거울 보고 자신의 감정을 말해보세요. 오늘 정말 힘들었지 이렇게 자신을 위로하세요. 셋째, 일기를 쓰세요. 글로 감정을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풀려요. 넷째, 가족에게 솔직하게 말하세요. 엄마도 힘들 때가 있다고 말하는 게 약한 게 아니에요. 이미자 어머님은 매일 거울 보고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3개월 후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6개월 후에는 마음이 이렇게 가벼울 수 있구나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여러분, 드디어 1위를 발표할 시간입니다. 정말 충격적이에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모든 어머님들이 매일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생명을 15년이나 단축시킨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과연 무엇일까요? 드디어 1위를 발표합니다. 바로 활동 부족입니다. 선생님, 나이 들면 쉬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무리하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님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가장 큰 착각입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서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하루 8시간 이상 앉아서 지내는 60세 이상 여성의 사망률이 일반인보다 92%나 높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소파에 앉아 있는 시간이 담배보다 더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시는 66세 한옥자 어머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코로나 이후로 밖에 나가는 걸 무서워하게 되셨어요. 하루 종일 TV 보고 핸드폰 보고 소파에서만 지내셨거든요. 6개월 후에 병원에 오셨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혈압 180, 당뇨 200, 근육량은 30%나 줄어들어 있었어요. 가족들이 장례 준비까지 생각할 정도였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활동이 부족하면 우리 몸에서 연쇄 파괴가 시작돼요. 첫째, 근육이 사라져요. 60세 이후에는 1년에 3%씩 근육이 줄어드는데 움직이지 않으면 10%씩 사라져요. 둘째, 뼈가 약해져요. 골밀도가 급격히 떨어져서 넘어지면 바로 골절이에요. 셋째, 혈당 조절이 안 돼요. 근육이 없으면 당뇨병 위험이 4배나 늘어나요. 넷째, 뇌 기능이 떨어져요.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치매가 빨리 와요. 미국 노화연구학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보니까 더 무서웠어요. 활동 부족으로 인한 평균 수명 단축이 15년이라는 거예요. 한옥자 어머님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이제 나이도 들었으니 쉬면서 살아야지라고 생각하셨지만 몸은 빠르게 망가지고 있었거든요. 가장 무서운 건 근감소증이에요. 근육량이 줄어들면 5년 안에 와상 환자가 될 위험이 높아져요. 그럼 혼자서는 화장실도 못 가게 되는 거예요. 국립재활원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니까 충격적이었어요. 활동량이 적은 60세 이상 여성의 낙상 위험이 일반인보다 5배나 높다는 거예요. 골절 한 번이면 평균 수명이 5년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옥자 어머님에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따라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첫 주에는 집안에서 제자리 걷기 10분, 둘째 주에는 아파트 계단 1층씩 오르기, 셋째 주에는 동네 한 바퀴 천천히 걷기, 넷째 주에는 공원에서 30분 걷기. 2달 후에 다시 오셨을 때 정말 놀라웠어요. 혈압약을 절반으로 줄였고 당뇨 수치도 정상이 됐어요. 무엇보다 얼굴에 생기가 돌고 걸음걸이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지금은 등산도 하시고 손주들 업고 놀이터에서 뛰어다니실 정도예요. 주변에서 20년은 젊어 보인다고 할 정도로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하루에 30분만 움직이세요. 한 번에 못하면 10분씩 3번으로 나눠도 돼요. 둘째, TV 볼 때도 광고 시간에는 일어나세요.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게 중요해요. 셋째, 계단 이용하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한 층이라도 이용하세요. 넷째, 집안일을 운동이라고 생각하세요. 청소, 빨래, 요리 모두 훌륭한 활동이에요. 한옥자 어머님은 지금도 매일 움직이고 계세요. 움직이는 게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서 10번만 제자리 걸음을 해보세요.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생명을 15년 연장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실천할지,
그리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분들의 이야기를 더 들려드릴게요. 부산에 사시는 69세 정은숙 어머님은 모든 습관을 다 가지고 계셨어요. 매일 소주 한 잔씩 마시고 밤잠은 불규칙하고 혼자 밥 드시고 화나는 일 있어도 참기만 하고 하루 종일 소파에만 계셨거든요. 건강검진에서 의사가 1년 안에 큰 병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드셨대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하나씩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달에는 술을 끊고 규칙적으로 주무셨어요. 잠이 깊어지니까 아침에 개운하더라고요. 두 번째 달에는 경로당에서 식사하기 시작했어요. 혼밥을 그만두니까 식욕도 돌아오고 웃을 일도 많아졌어요. 세 번째 달에는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화날 때는 화난다고 말하고 슬플 때는 우셨어요. 그랬더니 가슴 답답함이 사라졌어요. 네 번째 달에는 매일 30분씩 걷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점 멀리 걸을 수 있게 됐어요. 6개월 후 다시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가 깜짝 놀랐어요. 혈압은 정상, 당뇨 수치도 정상, 간 기능까지 좋아져 있었거든요. 이 나이에 이런 변화가 가능해요? 라고 의사가 물어볼 정도였어요. 정은숙 어머님은 지금 어떻게 지내실까요? 등산 동호회에도 가입하시고 요리 교실도 다니시고 손주들과 여행도 다니세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신 거예요. 선생님, 저는 이제 죽는 게 무섭지 않아요. 하루하루가 너무 즐거워서 오래 살고 싶어졌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변화가 정은숙 어머님만의 특별한 경우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지난 5년간 이 방법을 알려드린 어머님들 중에서 80% 이상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평균적으로 3개월 안에 확실한 변화를 느끼시고 6개월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세요. 가장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딱 하나만 바꿔보세요. 술을 줄이거나 일찍 자거나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거나 마음을 표현하거나 10분만 걸어보거나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들어요. 오늘 여러분께 5가지 위험한 습관을 말씀드렸어요. 과도한 음주, 불규칙한 수면, 혼밥, 감정 억누르기, 그리고 활동 부족. 이 중에서 몇 가지나 해당되셨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어머님들이 3개 이상은 해당되실 거예요. 그런데 절망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저는 32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봤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의 몸은 지금도 변할 수 있습니다. 70세든 80세든 상관없어요. 오늘 바꾸기 시작하면 내일부터 달라집니다. 한옥자 어머님, 정은숙 어머님처럼 여러분도 충분히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어요. 손주들과 뛰어놀고 20년 젊어 보인다는 말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럼 지금 당장 무엇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밤부터 11시에 주무시거나 내일부터 이웃과 함께 밥 드시거나 지금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 10분만 걸어보세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기적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런 소중한 정보를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이런 중요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이 정보가 전해질 거예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부터 어떤 습관을 바꿔보실 건가요? 여러분의 다짐을 들려주시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건강한 하루 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